이태원 참사 이후 지자체마다 안전관리 계획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구에서 주체가 없는 행사도 구가 책임지고 안전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일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뱃길을 잇는 퀸비틀호가 승객 15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 입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뱃길이 끊긴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5월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이유도 없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도심에서도 주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새싹삼을 수확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한 스마트팜에서의 첫 수확물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 도심에서도 주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새싹삼을 수확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에 스마트팜을 조성한 뒤 첫 수확인데요. 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잎사귀를 끌어올리자 어른 새끼손가락 굵기의 뿌리와 잔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천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새싹삼입니다. 올해 6월 빈집을 철거해 스마트팜 2동을 설치해 새싹삼을 심은 뒤 첫 수확입니다. 키워야 되겠다 싶은 마음뿐이고 우리가 참 정성껏 키우는 보람 오늘에서 결실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하늘 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삼을 키웠어요. 정말 한 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마음이 정말 내 자식 거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키웠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새싹삼은 말 그대로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또 뿌리만 먹는 인삼과 달리 새싹삼은 줄기와 잎사귀까지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곳 농장에서 재배한 새싹삼입니다. 한 달가량 키웠는데 벌써 20cm 넘게 자랐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이후 재배 품종으로 다양한 농작물이 거론됐지만 결국 새싹삼으로 결정됐습니다. 새싹 인삼이라는 거는요, 25일에서 30일이면 다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잘 자라기도 하고 수익률 면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수확된 새싹삼은 모두 6,500뿌리. 경남 사천의 한 업체에서 대부분 수매에 갔습니다. 주민들은 농장 규모를 키워가겠다는 계획인데 판로 확보가 관건입니다. 대형마트나 대형 식당을 통해서 판로 개척을 해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수확한 새싹삼 일부를 마을 어르신들께 선물했습니다. 회색빛 도심 속 농장에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수익까지 내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자체마다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해운대구에서 주체가 없는 행사도 구가 책임지고 안전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태원 참사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별도의 매뉴얼이 없었던 게 맞습니까? 예, 먼저 희생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상 현재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 매뉴얼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고 또 용역 경비도 배치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최자가 있으면은 그 축제 행사 그 주최 측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심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번에 헬로윈 행사처럼 주최자가 없고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통상 수립하지 않고 매뉴얼이 없었던 게 맞습니다. 네, 해운대구에서 이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대규모 이제 행사가 예정되면은 그 행사 성격에 맞는 이 담당 부서를 먼저 지정해서 1차는 이제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2차는 또 저희 구청장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또 필요하면 이제 경찰, 소방 등 이제 유관기관하고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또 합동으로 컨트롤 타워도 구성하고 또 기관 간에 한 라인 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행사 때 이제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이제 서울 경찰청장이 언제 도착했느냐, 언제부터 관리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규모 인파 운집하는 행사 열릴 때에는 구청장 제가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 상황실에 상주하면서 시간대별로 단계별로 현장 상황 관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수 인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넘어지고 부상을 입고 또 심한 경우는 이번처럼 이제 사망자도 발생하는데 그래서 적정 인원이 들어가면 출입구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확실히 하고 특별히 이제 중간점에 완충지대를 마련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밀집도 관리는 이제 행사장 그 성격에 따라서 한 제곱미터당 한 3명 내지 5명 정도로 적정 인원을 관리하고 또 주최 측이 없는 행사는 용역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요원, 질서유지 요원을 더 증가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안부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또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안전계획을 좀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해안부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또 저희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참사 소식 들으시면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지켜본 주민들도 슬픔과 함께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구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좀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또 초기에 좀 대응을 잘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최자가 있든지 없든지 또 현재 매뉴얼이 없더라도 당연히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면서 겪은 재난 안전 대응 또 현장 경험, 위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운대구의 주최 측 없는 행사 매뉴얼 마련 소식에 대해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과 일본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이 2년 8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4일 낮 12시 40분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백기를 잇는 퀸비틀호가 승객 15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은 이날 퀸비틀호 입항을 시작으로 개별 선사와 일본 항만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마도 등 일본 다른 지역 간 운항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020년 3월 9일 이후 2년 8개월 만에 백길이 열리면서 환영 행사를 준비했지만 국가 애도 기간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영도구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부산보훈청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도구청 인근 청학동에 명비를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영도구 6.25 참전 유공자 명비에는 6.25 전쟁 당시 전사자와 생존자 중 영도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76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지난 5월 한 30대 남성이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이유도 없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뉴스원 노경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 재판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5월 22일 새벽 5시쯤 이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여성 B 씨를 뒤따라간 뒤 이 오피스텔 안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이 B 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조용한 새벽 시간에 몰래 뒤따라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피해 여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라갔고 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이 B 씨 머리를 발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 씨는 머리를 벽에 강하게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A 씨는 이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B 씨를 여러 차례 더 폭행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의식을 잃자 이 A 씨는 건물 1층 복도에 B 씨를 내버려 둔 후 도주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오피스텔에 사는 한 주민이 B 씨를 발견해 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알고 보니 A 씨는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A 씨가 범행 이후 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데 이 애인이 경찰을 속여 A 씨의 도피를 도왔다고요? 네, 네. 당시 A씨 여자친구인 여성 C씨는 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경찰이 쫓아오자 이 자신의 숨어있던 A씨를 창문으로 도망가게 했는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여성 C씨는 이 경찰에 어제 집에 온 남자는 현재 남자친구라며 진술을 번복했고 이 A씨 이름을 본인이 따로 알고 있던 지인의 이름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더 황당한 것은 이 이름을 속인 그 지인에게 경찰한테 내 남자친구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종용하며 이 수산에 혼선을 줬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붙잡힌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는 A씨가 이 폭행 도중 B씨 사망 위험성을 예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이 A씨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서 CCTV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 C씨와 함께 모텔로 몸을 숨기는 등 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통해 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을 실어 발길질하는 폭행 행위를 지속했는데 이 사람의 머리에 이처럼 강한 충격을 반복하면 이 경호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선 이 뇌손상 등으로 생명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 추적 정자장치 부착도 명령받았는데요. A씨가 2020년 11월 이 공동주거 침입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이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이보다 앞서 2014년에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씨 도주를 도왔던 C씨는 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집행을 2년 유예해 구속은 피했습니다. 네, 뉴스원 노경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4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 수업 중 액체 수은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지도교사와 학생 등 3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실내에 있던 학생 등 47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 등 13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사고가 난 교실을 폐쇄한 뒤 제독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실험기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